사실 이 부분은 좀 민감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의료보험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싼 거를 집어넣든 비싼 제품을 집어넣든 간에 안녕하세요. 강철관절 조수현 원장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된다면 어느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병원을 선택해야지 좋은 선택이 되는지에 대해서 8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전문성과 수술 경험입니다. 아무리 작은 수술이라도요, 수술 경험이 많으면은 그 환자의 결과는 좋겠죠. 우리가 학회에서 얘기를 할 때도요, 한 수술에 대한 경험이 1000례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수술 기술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을 하고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 1000건 이상 하신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인공관절 전문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수술을 단순히 많이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그 원장 선생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수술을 하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균 수술실이긴 하지만은 이 살을 째고 뼈와 살들이 공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래도 오랫동안 수술을 하게 되다 보면은 이 세균 감염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꼼꼼하게 빠른 시간 안에 수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병원의 장비 및 시설입니다. 병원의 최신 장비와 수술실 세팅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최신의 고해상도의 영상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로봇 수술 관절 기구 같은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수술실의 환경이거든요. 세균 감염에 이제 노출이 되지 않으려면은 공조 시스템, 보통 수술방에 라미나 플로우 시스템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수술방에는 항상 바깥에 있는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양압시설이 갖춰진 그런 공간이 또는 그런 공조시설이 필요해요. 이런 라미나 플로우라는 공조 시스템, 무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수술실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전담팀이나 시설 또는 이런 프로그램이 갖춰진 병원인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 후에 CPM이라고 관절을 꺾어주는 기계에만 의존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이고요. 환자분들께서도 사실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관절 꺾는 데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나서 관절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수술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력 강화와 그 다음에 여러 스트레칭 운동을 도와주는 또는 이런 붓기와 혈액순환을 돕는 기기들을 갖추고 있는 병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적용시켜서 재활 치료를 하는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병원의 평판 및 리뷰인데요. 얼마나 친절하고 수술 결과가 좋고 재활 프로그램을 잘 하는지 실제로 환자들의 어떤 후기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술 후 관리 및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혼자 재활치료도 하고 걷고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고 중간에 운동은 잘 하고 계신지 어떤 통증이나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여섯 번째는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과의 소통,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술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몰라 하라 하지 않고 정말 꼼꼼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아픈 원인을 정말 환자분을 위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인성을 갖추신 선생님을 만나고 선택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 수술 비용인데요. 환자분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비싼 비용을 요구하는 병원이나 또 반대로 너무 싸다고 환자분들에게 얘기하는 병원은 피하시는 게 좋고 평균적인 금액대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비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을 받으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사용하는 인공관절 제품을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병원이 의사 선생님의 어떤 화려한 스펙과 병원의 설비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을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병원이 많고요. 실제로 수술하고 나서도 내 몸에 어떤 임플란트가 들어갔는지 모르고 퇴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민감해서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한국에 있는 의료보험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싼 거를 집어넣든 비싼 제품을 집어넣든 간에 환자가 내는 그런 비용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제일 좋은 임플란트를 자기 몸에 집어넣도록 하세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그런 회사의 제품들이 한두 개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이 물어본다고 해서 병원에서 다 알려주진 않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정말 내 몸에 중요한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실 때 이런 체크리스트를 알고 병원과 의사 선생님들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병원에 가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이분은 정말 많은 걸 알고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잘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철 관절의 조수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